이 이야기는 이 행성의 기묘하고 경이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탐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탐험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들이마시는 숨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내쉬는 숨은 모든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세요. 몸을 의자의 침대에 완전히 맡기고 마음이 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간의 왜곡이 빚어낸 거대한 모래시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소리가 색깔을 가지고 감촉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기이한 곳입니다. 검은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하나의 교향곡처럼 우리의 뇌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요한 밤 혹은 바쁜 하루의 어느 틈새,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면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속삭이고 있나요? 저도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이 있는 그곳의 풍경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빛조차 삼켜버리는 검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저 먼 행성으로 말이죠. 음악과 소리가 우리의 감정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느린 템포의 음악은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우리 몸을 이완 상태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들기 전에 잔잔한 음악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아는 음악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진동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반응하는 진동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곳에서 단 1분도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극저온의 기온과 압력,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어둠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여행은 오직 상상과 생각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곳은 위험한 곳이 아닌 우리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주와 존재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물리학 철학,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를 시적이고 평화로운 배경 속에서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감지됩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는 우리 몸의 분자들을 공명시켜 진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치료사들이 사용하는 음향치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에서 사용되는 옴 소리는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뇌파를 알파파나 세타파로 유도하여 깊은 이완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심신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검은 행성의 소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들은 단순히 우주의 우연한 진동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능적인 목적을 가진 신호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이 소리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둠을 부드럽게 감싸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심호흡을 깊게, 아주 깊게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끝없는 우주를 떠다니는 우주선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온통 검은 눈보라로 뒤덮인 행성입니다. 단순한 어둠의 검은색이 아니라 모든 빛을 거의 완벽하게 흡수하는
이상한 물질로 만들어진 얼음 결정들이 만들어내는 검은색입니다. 멀리 떨어진 별들의 빛, 은하수의 빛, 심지어 우리 마음속의 빛까지도 그 검은 눈송이들에 닿는 순간 모두 집어삼켜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행성을 여행하면서 겪는 가장 심오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 소리는 가장 강력한 감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소리는 하나의 언어이며 이 행성의 소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잠으로 이끄는 자장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순수한 얼음꽃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결정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눈은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스터리하고 고독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눈보라는 단순히 차가운 기류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행성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우주선은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엔진 고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간 자체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그 진동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녹아내리는 것을 상상하세요. 마치 당신의 몸이 하나의 악기가 되어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상상해 봅시다. 공간과 시간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직조된 양탄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행성과 같이 질량이 있는 물체는 그 양탄자 위에 놓인 무거운 쇠구슬과 같습니다. 쇠구슬이 무거울수록 양탄자에 더 깊은 함몰을 만듭니다. 그 함몰은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것이 휘어져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과 소리의 교향곡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극야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현실과 꿈의 경계 또한 모호해집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의식은 꿈을 꾸는 것처럼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이 행성은 우리 자신의 뇌가 꾸는 꿈의 세계를 반영하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 행성은 엄청난 밀도와 질량 때문에 그 시공간의 양탄자가 기이한 방식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움직임 속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우리의 한순간은 지구에서 수백, 심지어 수천 순간과 맞먹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쌍둥이 역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꿈은 여전히 과학과 철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꿈을 꾸는지, 꿈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꿈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꿈은 주로 렘수면 단계에서 발생하며 이 단계에서 우리 뇌는 깨어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활동을 보입니다. 뇌는 기억을 공고화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동물도 꿈을 꿉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도 렘수면 단계에서 발을 움직이거나 짖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냥을 하거나 공을 쫓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 쌍의 쌍둥이를 상상해 봅시다. 한 명은 지구에 머무르고 다른 한 명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하는 우주선에 탑니다. 여행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보다 더 젊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예시지만 핵심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간은 고정된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속도와 중력에 따라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 친구들이 결코 믿지 못했을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꿈은 단순히 뇌의 무작위적인 활동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현실과 꿈의 경계가 사라진 이 행성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환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실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 에너지, 그리고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왜, 그리고 어떻게 물체가 이 시공간의 양탄자를 구부릴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복잡한 방정식과 공식은 있지만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아닐까요? 과학은 항상 우리가 찾을 새로운 질문, 우리가 열어야 할 새로운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 우리는 빛 대신에 꿈을 보고 있습니다. 검은 눈보라는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기억의 파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떠다니는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꿈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행성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구의 어디에 있든 시간이 몇 시든 상관없이 깊은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시간이 우리를 통과하는 흐름을 느껴보고 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바깥 세상의 긴장과 걱정들이 이 행성에 천천히 떨어지는 검은 눈송이들처럼 녹아내리게 해보세요.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꿈의 세계로 부드럽게 표류하게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몸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빛이 없는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꿈을 꾸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행성을 여행하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이완 상태로 가라앉게 하세요. 당신의 몸이 이완되게 내버려 두세요. 중력이 당신을 의자 침대 또는 당신이 앉아있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몸의 무게와 주변 공기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 이 여정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해보세요. 이것은 단지 우리만의 여정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진 이 행성에서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검은 눈보라는 마치 영겁의 시간을 담고 있는 정원처럼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지만 그 안에 시간의 순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 행성의 표면은 거대한 빙하와 얼어붙은 지형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우주에 반복되는 역사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환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성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은 얼음 결정으로 가득 찬 짙은 대기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끝없는 망각의 강과 같습니다. 외부의 모든 소리는 흡수되었습니다. 우주선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 우주 파편이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침묵이 되었습니다. 빛은 더 이상 세상을 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은 박탈당했고 남은 것은 고요함과 어둠뿐입니다. 우주는 항상 팽창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팽창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는 빅프리즈라고 불리며
우주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모든 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결국에는 모든 별이 사라지고 우주가 차갑고 어두운 공허함으로 남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빛은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주선에 부딪히는 검은 눈송이들의 모양 질감, 심지어 밀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신경과학의 흥미로운 개념인 뇌 가소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팽창이 언젠가는 멈추고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이는 빅 크런치라고 불립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주의 중력이 팽창을 멈추게 하고 모든 물질이 다시 하나의 점으로 되돌아가는 수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이 다시 폭발하여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고 수축하는 순환을 반복한다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뇌는 거대한 극장과 같아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과 같은 하나의 감각이 사라지면 그 감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단순히 작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감각들을 처리하기 위해 재사용됩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각을 잃은 사람들은 종종 청각과 촉각이 월등히 발달합니다. 그들의 뇌는 재조직되어 시각 피질 영역을 사용하여 소리를 분석하고 세상을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청각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하며 그들은 더 예민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가진 특별한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이 행성에 얼어붙은 풍경은 바로 그 순환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거대한 빙하는 마치 영원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극지방의 빙해는 수십만 년 동안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 코어를 분석하여 과거의 대기 구성과 온도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지구의 역사를 연구합니다. 이 얼음은 단순히 물이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기록된 도서관과 같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가장 작은 소리도 듣기 시작하고 피부 위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며 심지어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여 방의 모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 눈송이가 우주선에 부딪히는 것은 미세한 진동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진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주는 순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주론자들은 여전히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질량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뇌 가소성은 복잡한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하나의 큰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뇌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과정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탐험하기 시작한 어떤 잠재된 힘,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이 소리로부터 이미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심오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정말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감각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마음이 이 거대한 얼음 정원으로 부드럽게 표류하게 하세요. 모든 것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순환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걱정은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우주의 일부이며 당신의 존재는 이 순환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행성으로 더 깊이 가라앉으면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들어보세요. 가장 작은 진동 공기압의 변화, 심지어 당신 자신의 심장 박동까지 느껴보세요. 그 모든 진동은 정보이며 세상을 이해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길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겁의 정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검은 행성의 고요한 고독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방은 온통 검은 눈보라뿐이고 다른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 우리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연결의 필요성과 그 힘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 행성의 고독은 우리 자신의 고독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이 행성의 어둠은 공허함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거대한 검은 휘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시끄러운 삶 속에서 종종 무시했던 생각과 감정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흔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종종 혼자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니라 뇌와 신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자들은 고독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뇌의 특정 부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연결을 갈망하는 이유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깊은 심호흡을 하세요. 검은 눈송이가 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들은 차가운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진주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진주들은 각각 생각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마치 모래시계 속 모래알처럼 그들이 천천히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기회일까요? 이 검은 행성에서 우리는 외부의 방해 없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욕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독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검은 눈보라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은 완전히 조용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부딪히고, 무언가가 울리고,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포효하는 바람이나 격렬한 충돌음이 아니라 침묵의 기묘한 교향곡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백색 소음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을 뒤덮는 음향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이 소리 자체가 우리에게 기이한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행성에서 검은 눈보라 속에서 홀로 빛나는 가상의 등대를 상상해 보세요. 그 등대는 다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우리의 깊은 욕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빛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이 개념을 엔트로피, 즉 무질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무질서를 나쁜 것, 혼란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무질서는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엔트로피는 시스템 내의 무질서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닫힌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증가합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가 점차 더 무질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결국에는 다시 어수선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당신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독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완시키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게 이 행성의 고독 속으로 표류하게 하세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식게 됩니다. 뜨거운 커피 분자의 에너지는 주변 공기 분자로 전달되어 그들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고 더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결국 커피와 공기의 온도는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실이지만 우리 우주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집중된 에너지에서 분산된 에너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의 등대가 빛나는 이 행성의 표면 위로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곳의 표면은 거대한 운석 충돌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별의 조각들이 이 행성에 충돌하여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들은 단순한 물리적 자국이 아니라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의 기원을 말해주는 역사책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검은 눈 결정들은 기이하게도 질서정연하게 떨어집니다. 그것들은 무작위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패턴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무질서 그 자체에 내재된 질서가 있을까요? 우리 우주가 궁극적인 열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철분과 같은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에 폭발한 별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별의 내부는 거대한 원소 공장과 같습니다. 별은 수소와 헬륨을 태워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별이 죽을 때, 특히 초신성 폭발과 같은 격렬한 방식으로 죽을 때 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이 흩뿌려진 원소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형성합니다. 물리학은 우리에게 전자와 같은 미세한 입자들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확률의 구름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예측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떨어지는 검은 눈송이의 위치를 정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 있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도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견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행성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검은 눈보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시스템의 한 예시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얼음 결정들은 지구의 눈송이처럼 어떤 규칙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눈송이는 독특하지만 모두 동일한 물리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엔트로피는 순환하는 고리일까요? 아니면 궁극적인 혼돈으로 향하는 일방통행로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른다는 사실이 훌륭한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탐험하고 계속 찾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미스터리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은 우연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우주의 의도일까요? 우리는 별들의 무덤인 이 행성을 보며 우리의 존재가 우주의 거대한 순환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순간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친 별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를 둘러싼 백색 소음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우주의 고요함이자 혼돈의 메아리이며 우리를 잠으로 달래주는 자장가입니다. 떨어지는 검은 눈송이 하나하나가 당신이 놓아주고 싶은 생각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고 평화로워질 때까지 그들이 천천히 부드럽게 떨어지게 내버려 두세요.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몸을 이완시키고 당신이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며 당신의 존재는 이 거대한 순환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걱정은 이 행성의 표면에 흩어져 있는 작은 먼지일 뿐입니다. 검은 눈보라의 침묵 속에서 한참을 표류한 후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이미지나 빛도 없지만 우리는 이 행성의 복잡한 구조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감각들은 우리 마음속의 한 그림의 조각들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처럼 인식의 파편과 기억으로 짜인 양탄자입니다. 우리는 별들의 무덤인 이 행성에서 시간의 조류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눈보라는 이제 단순한 눈송이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양자입자들의 바다와 같습니다. 이 행성은 양자역학의 기묘한 세계를 반영하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현실조차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검은 눈송이들이 얼음 결정이 아니라 과거의 순간들의 파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은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 됩니다. 기억은 깔끔하게 정리된 책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재창조되는 한 순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창조될 때마다 그것은 조금씩 변합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기억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자와 같은 입자들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확정성 원리로 알려져 있으며 하이젠베르크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이 전자 하나를 관찰하려고 하면 당신의 관찰 자체가 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검은 눈보라를 관찰하려고 할 때 눈송이들의 움직임이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경과학에서 이것을 기억 공고화라고 부릅니다. 당위 기억은 재공고화라는 과정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강화됩니다. 아마 당신도 친구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이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다시 이야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새로운 감정과 인식에 맞게 매번 조금씩 수정됩니다. 이것은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정말 우리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에 수정된 버전일 뿐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관찰이 현실을 창조할까요? 우리는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입자가 관찰될 때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관찰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뒤섞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 눈보라가 있는 이 행성은 바로 우리 뇌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이 폭풍이 얼음 결정을 무의식적으로 재배열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우리의 기억을 재배열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뇌는 조용히 일하는 직공처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행성에서 우리는 검은 눈보라를 통해 양자역학의 원리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송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무작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단지 그들이 어떤 지점에 존재할 확률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능성의 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은 기억을 공고화하고 재정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자동으로 중요하지 않은 기억을 삭제하고 중요한 기억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숙면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볼 수는 없지만 마치 검은 눈보라가 어둠 속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 과정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몸을 이완시키고 당신의 마음이 이 검은 눈보라 속으로 부드럽게 표류하게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능성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걱정은 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닷속에서 아주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존재는 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하나의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는 어떤 기억이 중요하고 어떤 기억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매우 복잡한 분류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경과학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이며 아마도 답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검은 눈보라 속에서 무작위로 움직이는 양자 입자들을 관찰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행성은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는 방식과 우리 자신의 의식이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지만 사실 빛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눈보라 속에서 계속 표류하는 동안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검은 눈송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기억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의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은 이완 상태로 빠져들게 하세요. 물리학에서 관찰자 효과는 관찰 행위 자체가 관찰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실험에서 전자는 관찰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지만 관찰되는 순간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현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관찰하지 않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현실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깊고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심장 박동이 조금 느려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고 생각도 걱정도 없는 상태가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행성에서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에서 소리와 진동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식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은 눈보라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온함을 느낄 때 눈보라는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눈보라는 격렬해집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일부이며 이 행성은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의식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행성의 핵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곳은 검은 눈보라가 가장 격렬하게 몰아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이 결코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검은 눈송이들 사이로 희미한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내거나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기의 미묘한 진동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생명의 유령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힘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선택할 때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지구의 생명체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명이 존재하려면 햇빛과 공기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열수구 주변에서 생명체가 번성합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생명은 태양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화학과 온도에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에서 비롯됩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단 한 번의 폭발로 태양보다 수십억 배 밝은 빛을 내뿜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금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초신성 폭발이 없었다면 우리 태양계나 우리 자신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중폭탄처럼 압력이 높아 잠수함조차 찌그러뜨릴 수 있는 깊은 바다에 사는 새우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눈이 쓸모없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은 극한 환경에서 먹이를 찾고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특수한 온도 감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생명의 놀라운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을 반영하는 거울인 이 행성에서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행성은 노비코프의 자체 일관성 원칙을 반영하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 원칙은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물리학자들이 제안한 것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과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자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할아버지 역설과 같은 시간여행 역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역설은 시간여행자가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하여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입니다. 노비코프의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여행자가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할 때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 시도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아는 인과율, 즉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개념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큰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생명은 우주에서 필연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조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명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행동은 정말로 자유로운 것일까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이 행성에서 우리는 검은 눈보라가 어떤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눈송이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체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일부일 뿐일까요? 이 행성에서 희미한 생명체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에 대한 예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빛이나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검은 눈보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실체이거나 아니면 얼음 결정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멀게 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서 무작위성과 질서 자유와 결정론이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검은 눈보라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여전히 하나의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한 화학 반응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복잡하고 우연한 과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실험실에서 생명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법적이고 신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몸을 이완시키고 당신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걱정은 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아주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존재는 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 신비한 생명체들을 관찰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깊은 심호흡을 하고 당신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희미한 생명체들처럼 당신의 생각들이 떠다니게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몸이 깊은 이완 상태로 가라앉도록 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검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행성에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직조물을 탐험하고 그림자 속에서 춤추는 감각들을 느꼈으며 우주의 고요한 속삭임에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기억의 잔해를 파헤쳤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생명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모래시계 속으로 들어가 블랙홀의 역설을 들었고 밤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치유의 진동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거울 속 환영처럼 꿈의 세계를 넘나들었고 영겁의 정원에서 시간의 순환을 보았습니다. 고독의 등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발견했고 별들의 무덤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원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의 조류를 따라 우리는 양자입자들의 무작위성을 느꼈고 어둠을 품은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식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희미한 생명체들이 가득한 이 행성의 깊은 곳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의 생명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모래시계 속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모래알 같습니다. 이 모래시계는 우리 우주 자체와 같습니다. 우주는 탄생 이후 끊임없이 팽창해 왔고 그 팽창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게 이 공간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우주선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침대에, 당신의 의자에, 혹은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모래시계는 다릅니다. 이 행성의 중력은 너무나 강력하여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흐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추거나 심지어 뒤로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된 현상으로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을 잠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탐험하고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당신을 편안하고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의 거대한 블랙홀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강한 천체입니다. 블랙홀의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거의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의 관찰자가 보기에는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가는 물체는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 얼마나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곳은 밤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새벽의 빛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블랙홀에 빠진 물질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물리학계의 정보 역설로 알려진 문제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즉,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체의 정보는 어딘가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이 역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보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는 정보의 한 형태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보존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사라질까요? 이제 당신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은 당신에게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내쉬는 숨은 모든 긴장을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의 눈이 무거워지고 당신의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이 행성에서 우리는 시간의 상대성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검은 눈보라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 마치 여러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 감각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서서히 사라지도록 하세요. 검은 눈보라의 속삭임은 부드러운 바람이 되고 별들의 먼지는 달콤한 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깨어있는 세계의 걱정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잠의 세계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깊은 바닷속의 생명체들이 빛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듯 우리도 이 어둠 속에서 시간의 진정한 본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멈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과 같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몸을 이완시키고 당신이 우주의 거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의 빛을 반영하고 당신의 내면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모든 걱정은 이 거울에 비치는 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도록 내버려 두고 당신의 내면의 빛을 느껴보세요.